뉴욕의 한복판. 존 밀러는 70세에 은퇴한 재즈 뮤지션으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지나간 세월의 증거였고, 깊은 푸른 눈에는 과거의 영광과 상실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때 재능 있는 색소폰 연주자였던 그는 건강 문제로 인해 사랑하는 음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의 아파트는 낡았지만 한때 유명했던 뮤지션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 젊은 존은 열정적으로 색소폰을 불고 있었다. 창가에는 오래된 색소폰이 쓸쓸히 놓여 있었고, 존은 가끔 그 악기를 어루만지며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존은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회에 갔다. 오랜만에 듣는 라이브 음악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메리 오코넬을 만났다. 68세의 메리는 은퇴한 미술교사로 남편을 잃고 딸 사라와 손자 톰과 함께 뉴욕 외곽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는 삶에 대한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메리는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고, 센트럴 파크는 그녀에게 최고의 캔버스였다. 그날도 메리는 공원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유로웠고, 캔버스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존은 그녀의 그림에 매료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존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말처럼 어색하게 들렸다. 메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예요. 취미라고 하기엔 솜씨가 대단한데요. 존이 칭찬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존은 자신이 한때 재즈 뮤지션이었다고 말했고, 메리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 후로도 존과 메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자주 만났다. 메리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존은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존은 무거운 캔버스와 이젤을 옮기는 메리를 도와주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존이 말했다. 혼자 드시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메리가 말했다. 이거 꽤 무겁거든요. 존은 메리의 짐을 번쩍 들어올렸다. 이 정도는 거뜬하죠.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메리의 스튜디오까지 걸어갔다. 스튜디오는 작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존은 그곳에서 메리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요. 존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림들이 모두 생동감이 넘쳐요. 그렇게 봐주시니 기쁘네요. 메리가 말했다. 그림은 저에게 큰 위안이 돼요. 남편이 떠난 후 그림만이 제 슬픔을 달래주었죠. 존은 메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음악을 통해 슬픔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다. 저도 이해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뉴욕 곳곳을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고전 명작들을 감상하고, 블루노트 재즈 클럽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어느 날, 존은 메리를 블루노트 재즈 클럽에 데려갔다. 그곳은 존이 젊은 시절 자주 연주하던 곳이었다. 클럽 안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존은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자주 연주하셨어요? 메리가 물었다. 네, 젊었을 때는 여기서 연주하는 게 꿈이었죠. 존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메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안에는 음악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존은 메리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건반은 낯설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다. 존은 눈을 감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슬픔과 기쁨, 회한과 희망이 뒤섞인 한 편의 서사시 같았다. 메리는 그의 연주에 푹 빠져들었다. 그녀는 존의 음악 속에서 그의 삶을, 그의 열정을,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클럽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노래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존은 벅찬 감동에 눈물을 글썽였다. 메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뮤지션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존은 메리에게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털어놓았고, 메리는 그를 이해하고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과 기쁨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메리의 딸 사라는 처음에는 존을 경계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엄마, 저 남자를 정말 믿으세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라, 그런 말 말아라. 메리가 말했다. 존은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하지만 엄마는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라가 말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계신 거야. 메리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존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라, 나는 이제 어른이. 사라는 어머니의 확고한 태도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존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존은 사라의 경계를 이해했다. 그는 사라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따님, 저는 결코 메리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존이 말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존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존과 함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메리는 존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그녀는 존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싶었다. 존은 긴장된 마음으로 메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라와 톰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존. 사라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라. 존이 말했다. 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존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색소폰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 톰이 물었다. 존은 톰의 귀여운 모습에 웃음을 지었다. 그럼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잘 못 불 수도 있. 존은 톰에게 자신이 아는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주었다. 톰은 금세 멜로디를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존은 톰과 함께 놀아주며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다. 사라는 존과 톰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존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메리와 존, 사라, 톰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식사 후 존과 메리는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었다. 사라 같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행복한 춤을 추었다. 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신나게 손뼉을 쳤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라가 말했다. 존 아저씨 덕분이에요. 메리는 딸의 말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고맙다, 사라. 그녀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존은 메리와 사라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메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존은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메리와 사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존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의사는 존의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으며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메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존, 제발 눈을 떠봐요. 사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힘내세요. 그녀가 말했다. 존 아저씨는 강한 분이시니까 꼭 이겨내실 거예요. 존은 힘겨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메리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존의 손을 잡고 그의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존, 당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발 돌아와줘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사라도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존에게 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다. 존 아저씨, 톰이 아저씨가 연주해주신 곡을 다 외웠어요. 사라가 말했다. 아저씨가 깨어나시면 톰이 직접 연주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꼭 일어나셔야 해요.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다. 존이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메리와 사라는 뛸 듯이 기뻐했다. 존!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존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메리,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그리고 사라, 네, 저희 여기 있어요. 사라가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존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메리와 사라는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저랑 또 놀아주세요.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 색소폰 소리 듣고 싶어요. 존은 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톰. 할아버지가 꼭 다시 연주해줄게. 존은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존은 메리, 사라, 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고 싶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존이 말했다. 제 삶에 다시 찾아온 행복을 위한 곡입니다. 존은 눈을 감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었다. 그의 음악에는 삶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메리와 사라, 톰은 존의 연주에 푹 빠져들었다. 그들은 존의 음악을 통해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존에게 박수를 보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존, 메리가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뮤지션이에요. 고마워요, 메리. 존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연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존은 메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메리, 사랑해요. 그가 말했다.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메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존.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사라와 톰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존과 메리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뜨겁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존과 메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존은 메리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었고, 메리는 존에게 사랑의 맹세를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결혼 후, 존과 메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그들은 존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를 방문하여 재즈의 본고장을 체험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예술과 문화를 만끽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존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했고, 메리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존은 메리에게서 삶의 기쁨과 열정을 되찾았고, 메리는 존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존과 메리는 백발의 노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뜨거웠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메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메리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저 아름다운 석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느 겨울날, 존은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앓아누웠다. 메리는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존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존, 조금만 참아요. 메리가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존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메리, 당신을 만나서. 그런 말 말아요, 존.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은 꼭 나을 거예요. 우리 함께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는 메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존, 제발 떠나지 마세요. 메리가 존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당신이 없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존은 힘겹게 손을 들어 메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오, 메리. 그가 힘겹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여서 기뻤소. 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메리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존,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메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메리는 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존은 그렇게 메리의 곁을 떠났다. 메리는 존의 시신을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존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메리는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다. 사라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조사를 읽었다. 존은 훌륭한 음악가였고 자상한 남편이었으며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사라가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메리는 존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는 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메리는 존의 색소폰을 어루만지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메리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메리가 문을 열자 사라와 톰이 서 있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사라가 말했다. 저희랑 같이 가요. 메리는 딸과 손자를 껴안았다. 고맙다, 얘들아. 그녀가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메리는 존이 떠난 후에도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존이 사랑했던 음악을 계속 들었고 그들이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았다. 어느 날 메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남자가 말했다. 혹시 그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메리는 그 남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이니까요. 메리는 그 남자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존이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메리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존을 그리워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을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메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톰이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가리켜 할머니, 저기 보세요. 톰이 외쳤다. 무지개가 떴어. 메리는 톰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다. 무지개는 마치 존이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메리는 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톰. 그녀가 말했다. 존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신. 메리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존, 당신이 그립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메리는 존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존이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희망을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존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메리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붓끝에서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메리는 붓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메리, 나야, 사라. 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니,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메리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니? 그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의 경사야. 네, 엄마.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너무 기뻐요. 할머니가 되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럼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전화를 끊은 후 메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곧 자신이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존, 당신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메리가 혼잣말을 했다. 당신도 분명 기뻐했을 텐데.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메리는 마치 존이 자신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존,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메리가 속삭였다. 당신이 준 생명, 당신이 준 사랑, 모두 영원히 기억할. 메리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 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메리가 다짐했. 그렇게 메리는 존과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붓을 움직였.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속에는 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 어느 겨울날, 메리는 손자 톰과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걷고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공원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 할머니, 저기 눈사람 만들어요. 톰이 신나게 외쳤. 그래, 톰. 메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멋진 눈사람을 만들어. 두 사람은 함께 눈을 굴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다. 톰은 존이 선물했던 낡은 모자와 목도리를 가져와 눈사람에게 씌워주었. 할머니, 이 눈사람 존 할아버지 닮았어요. 톰이 말했. 메리는 눈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네, 톰. 그녀가 말했다. 존 할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메리와 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 할머니, 저 소리 뭐예요? 톰이 물었. 메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은 존이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 존.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연주하는 것. 그때 바람이 불어와 눈보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예전처럼 색소폰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 존. 메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말 당신이. 존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며 색소폰을 연주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은 공원을 가득 채웠고 메리와 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 할머니, 존 할아버지 유령이에요?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 메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톰, 그녀가 말했다. 존 할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저 아름다운 음악처럼. 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의 연주는 여전히 공원에 울려 퍼졌다. 메리와 톰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했.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존 할아버지처럼 색소폰 연주할래요. 톰이 말해. 메리는 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톰,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존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그날 이후 메리는 톰에게 존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리고 톰은 존이 사랑했던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 세월이 흘러 톰은 훌륭한 색소폰 연주자가 되었다. 그는 존이 뒤를 이어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었다. 어느 날 톰은 센트럴 파크에서 자선 공연을 열었다. 그는 존이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며 할아버지를 추모했. 오늘 저는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존 할아버지께 이 곡들을 바칩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톰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메리는 톰의 연주를 들으며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 존,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메리가 속삭였다. 당신이 가르쳐준 모든 것, 영원히 잊지 않을. 공연이 끝난 후 메리는 톰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톰. 그녀가 말했. 존 할아버지도 내 연주를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감사해요, 할머니.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 존은 비록 그들 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음악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메리는 존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갔. 그녀는 존이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희망을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 그리고 그녀는 존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 어느 봄날 메리는 자신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캔버스를 비추었고 그녀의 붓끝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 메리. 메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존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색소폰이 들려 있었. 존. 메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정말 당신이에요. 존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며 메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메리 앞에 서서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존이 연주했던 곡이었다.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연주를 감상했다. 연주가 끝나자 존이 입을 열었다. 메리, 나의 사랑. 그가 말했다. 이제 당신을 데리러 왔. 메리는 존의 말을 이해했다. 이제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 존과 함께할 시간이 된 것이. 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존은 메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영원한 사랑의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원히 빛날 것이다.